3년이면 사업계란 표현이 있나요? 네, 어찌됐건 anyway 사업계 3년이면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몇 시죠? 네,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4월 23일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카드값 나가는 날입니다. No, God, please, no, no.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커피 텀블러에 타오고요. 그 다음에 신문, 오랜만에 하죠. 커피 신문. 네, 항상 이렇게 커피랑 신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환경도 살리고 금액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4,100원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텀블러에다 갖고 다니면 할인도 해주고 금액도 저렴하게 집에서 내려서 오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미팅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커피숍 가서 직접 이제 사 먹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먹곤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사업계 3년이면 사업계란 표현이 있나요? 네, 어찌됐건 anyway 사업계 3년이면 사업 계획서를 쓴다. 네, 맞습니다. 역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 계획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 계획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는 사업 계획서는 어디서 예산을 타서 쓸 때, 정부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을 때 쓰는 게 사업 계획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내가 스타트업이어서 투자를 받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는 그런 업체나 혹은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사업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잘 써야 돼요. 이런 계획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면 정말 전문가들은 그 핵심 포인트를 알거든요.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건드려야지 돈이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돈을 쓰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같이 무슨 투자를 받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지금 20, 30대 여러분, 나중에 사업 시작하시면 퇴직금이나 아니면 내가 알콩달콩 모아놓은 돈,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한테 어느 정도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뼈대를 써라. 사업 계획서를요, 쓰고 안 쓰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 사무실부터 얻고 명함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글쓰기를 해라. 네, 글쓰기를 해야지 내가 읽은 책을 완전히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히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사업 계획서라는 레포터에다가 풀어서 써야 돼요. 글쓰기를 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망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장황하게 막 쓰면 이게 딴 데로 가요. 네, 막 길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뼈대를 튼튼히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타겟, 내 타겟은 어떤 타겟이다. 이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살을 붙여라. 뼈대가 돼 있으면 이제 뼈대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뼈대를 만들고 문을 붙이고 트렁크를 붙이고 유리를 붙이고, 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뼈대를 해놓으면 쇠판을 팍팍팍 대서 용접을 칙 하죠. 그런 식으로 이 뼈대가 완성돼 있으면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 살은 뭐냐? 내 제품의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 그 타겟에 맞는 내 제품의 경쟁력은 뭔가? 내 제품의 특장점은 뭔가? 고객이 왜 내 제품을 사야 되는가? 혹은 내 제품이 경쟁사 대비 단점은 뭔가? 이런 디테일한 내 제품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거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내 제품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개선해야 될 부분, 왜 고객이 내 제품을 사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고객이면 내 제품을 살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격 책정을 하라. 예산 책정을 하라. 이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거를 가늠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산이 풍부해요. 1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1년 후부터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사업하면서 통장이 얼마 남았네, 이거 몇 달 못 버티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계획대로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내가 가진 예산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으로 1년을 버틸 수 있다. 근데 1년 안에 수익이 났어. 그럼 베스트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럼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더 빚을 지고 망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쿠팡을 보세요. 쿠팡은 지금 매출 1위잖아요. 소셜 커머스 매출 1인데 단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다 계획된 적자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투자를 거의 한 3, 4조 받았죠. 근데 앞으로도 뭐 2조 정도 더 받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획된 적자. 나는 이런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1조, 2조 적자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사업 계획서 안에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로 몇 년간 적자가 나서 흑자가 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죠? 자기가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6개월 이내 수익을 낸다, 아니면 1년 이내 수익을 낸다.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 제품의 가격 책정,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매출 매입해서 남은 게 내 이익이니까 요러면 이제 회사가 돌아가죠. 그럼 가격 책정을 잘해야겠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아서 제품이 싸면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싸면 조금 팔려도 마진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수익을 내서 플러스로 흑자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잘 책정하고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업계 3년이면 사업계획서를 쓴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장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 사업의 계획을 쭉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적어서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그래서 망할 확률을 확 낮추자, 그래서 성공하자, 그런 의미로 제일 중요한 사업계획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하실 때 꼭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라고 했죠? 네, 3가지. 첫 번째, 뼈대를 써서 내가 타겟이 누군지 그런 큰 뼈대를 쓴다. 두 번째, 거기에 살을 붙인다. 내 제품의 경쟁력, 특장점, 왜 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살을 붙인다. 세 번째, 가격 책정을 하고 내가 가진 예산이 어느 정도부터 흑자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책정해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 네, 이렇게 오늘은 3가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